네, 안녕하세요. 서브턴스 바이 어도비의 3DI 팀의 김윤호 테크니컬 아티스트입니다. 네, 우선 이번 웨비너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PPT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서브턴스 인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PPT고요. 자, 하나씩 넘겨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3D 텍스처링이란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무런 머테리얼이 적용되지 않은 흰색 그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텍스처링이 들어간 상태, 저희 서브턴스 머테리얼이 들어간 그런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저 사입 과정은 이따 시연에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턴스는 산업 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툴은 우선 게임 산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와서는 영상과 건축, 제품 디자인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이제 서브턴스 머테리얼, 이 머테리얼이 실제 건축에서 뭐 인테리어, 약간 샵 같은 곳인데, 이쪽에서 이제 PBR, 물리 기반 렌더링을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좋은 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 건축 내부에 있는 약간 저 창에서 비치는 그런 굴절 효과, 뭐 빛의 뭐 반사, 그런 효과들이 다 서브턴스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창에서 들어오는 빛, 그리고 유리창, 그리고 되게 빛이 잘 받아져 있는 건축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양모 같은 느낌, 뭐 의자랑 양모랑 각각의 재질을 다 서브턴스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씬은 이제 그 내부 씬이죠. 뭐 수영장에 있는 물에 대한 굴절률, 그리고 유리창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씬이고요. 저희가 건축 쪽 이제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런 씬이 가장 잘 쓰였다는 애들을 잘 선별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침구류, 그리고 뭐 패브릭 그런 쪽이고요. 보시면은 각각의 뭐 질감들, 그리고 옷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이쪽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약간 나무 기반에 약간 헤링본 타일이 들어간 실제 근접 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저희 서브턴스 머테리얼이 들어간 애라고 보시면 되고, 미세하게 들어있는 약간 니스칠 되어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약간의 사용감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좋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쪽은 이제 옷감 쪽이에요. 약간 메탈릭 속성이 들어간 자수를 표현한 곳이고요. 옷감 위에 있는 저 표현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브턴스 머테리얼은 실시간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 벽돌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움직여서 하나의 머테리얼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소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한 개의 머테리얼은 무한의 바리에이션, 그렇죠? 하나에서 무한, 그렇죠? 잘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따 보시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세 개의 이미지는 사실은 하나의 머테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요. 네, 서브턴스는 모델링 시간을 줄여준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서브턴스는 재질이고요. 텍스처인데, 지금 보이게 되면은 높이상으로는 한 0.5mm 혹은 1cm까지 되어 있는 저런 질감들이 모델링이 아닌 실제 텍스처고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노드는 서브턴스 디자이너에서 실제 저 재질, 뭐 옷감을 만들 때 사용한 노드들이고, 저 노드를 활용을 해서 실제 저 질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텍스처죠. 네. 그리고 그 재질을 활용한 침구류, 실제 적용된 샷이고요.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브턴스는 어떤 툴과도 호환이 된다. 이제 서브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 서브턴스는 게임 엔진, 지금 알려져 있는 모든 게임 엔진은 다 들어있어요. 언리얼, 유니티, 크라이엔진, 그리고 모델링 툴은 지금 보이는 여러분이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는 툴 되게 많이 들어있을 텐데, 지금 보이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 다 들어있는 상태고요. 렌더러도 마찬가지죠. 아이레이, V레이 등등 코로나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서브턴스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서브턴스는 모든 렌더러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서브턴스 페인터에서 작업된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저 에셋은 V-Ray에서 그리고 코로나에서 언리얼에서 같은 방식 다른 렌더 툴 실제 보시게 되면 이제 맥스에서 사용한 V-Ray에서의 결과물 그리고 코로나에서의 결과물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의 결과물 하나의 결과물로 모든 렌더러에서 동일한 물론 렌더러의 약간 특성인 뭐 빛이나 약간의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브턴스 툴 셋이고요. 지금 서브턴스는 서브턴스 디자이너와 서브턴스 알케미스트, 서브턴스 페인터, 그리고 서브턴스 소스 총 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서브턴스 B2M이라는 애도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이제 알케미스트한테 약간 자리를 좀 물려주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까지가 저희 PPT였고요. PPT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은 이제 제가 실제 시연을 통해서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서브턴스 런처예요. 서브턴스 런처는 저희 모든 툴들을 다 통합이 되어 있는 런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런처에 있는 왼쪽 탭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의 매거진 혹은 저희 제품에 대한 뭐 좀 더 새로운 소식, 뭐 업계의 뭐 동향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서브턴스 페인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지금의 현재 버전이 등장을 하죠. 서브턴스 디자이너 그리고 세 번째 서브턴스 알케미스트 네 번째 서브턴스 소스 이번 웨비나에서 제가 설명할 부분은 서브턴스 소스랑 서브턴스 알케미스트 그리고 서브턴스 페인터 세 가지가 되겠고요. 우선 이쪽 소스 쪽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소스 같은 경우는 4,100개 이상의 머테리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뭐 새로 나온 것부터 해서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세라믹부터 쭈루룩 보시면은 이제 새로 나온 뭐 컬렉션 뭐 지금 현재는 패션과 어페럴 쪽으로 지금 113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재미있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저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하나를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좀 재미있어 보이는 요 애를 다운을 받아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다운이 되고요. 다운이 완료가 되게 되면 해당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서브턴스를 직접 볼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인 이제 서브턴스 플레이어라는 곳으로 실제 되고요. 지금 저거에 대한 해상도를 2K로 올려서 실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요 애는 텍스처예요. 물론 모델링이 아니고요. 저 애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튀어나오는 약간 텍스처가 아닌 약간 모델링을 대신한다고 했었죠. 얘를 살짝 올리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 것처럼 튀어나오는 효과를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한의 텍스처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얘네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노드들을 실제 움직이게 되면 하나의 텍스처에서 무한의 베리에이션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각각의 노드들을 활용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빛에도 반응을 하고 랜덤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셋에서 다른 베리에이션을 무작위하게 계속 뽑아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스에서 약간 이번은 건축 쪽이었으니까 빌딩에 쓸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외장재를 찾아서 네,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요. 얘를 다운해 보도록 할게요. 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운이 되면 폴더를 열어서 더블 클릭 그러면 마찬가지로 페인 플레이어가 열리겠죠. 2K에 대한 해상도로 최대 해상도는 8K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재질에서 무한의 베리에이션 그렇죠? 움직이면 그때그때 계속 베리에이션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죠? 좀 반짝이는 게 좋으니까 러프니스를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랜덤을 클릭하게 되면
같은 속성을 가진 다른 랜덤값 계속 추출이 되고요. 지금 플레이어 상에서 보시게 되면 뭐 베이스 칼라, 노말, 러프니스, 메탈릭, 하이트, 앰비언트 오클루전 등등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선 소스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가 쓰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알케미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케미스트는 내가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우선 런치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고요. 알케미스트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고요. 우선 내가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머테리얼로 만들거나, 그리고 머테리얼과 머테리얼을 합성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알케미스트죠. 연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이름을 가진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지금 러닝 중이고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켜지고 있고요. 지금 켜지는 동안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건 대리석에 약간 크랙이 있는 애고요. 그리고 나무, 그리고 길 가다 찍은 보도블럭,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 가다 찍은 보도블럭이고요. 이건 제 발이에요. 네, 발은 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건 길 가다 찍은 돌담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보도블럭. 그렇죠? 이거는 담벽이에요. 좀 이게 깨짐이 좀 멋있어서 길 가다가 찍은 것 같아요. 네, 얘는 길 가다 찍은 뭐 약간 철쭉 같은, 약간 침엽수죠. 얘가 약간 잔디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그냥 찍은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선 알케미스트 얘를 보게 되면은 우선 여기 있는 박스가 굴러다니고 있죠. 그리고 빛은 Shift 우클릭을 해서 우클릭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로 하면은 빛이 회전을 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애들은 다 PBR 베이스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크리에이트 상태에 어떠한 필요한 사진을 써야 된다면 우선 이 돌담벽,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느낌이 잘 나와서 얘를 쓰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화면에다가 클릭, 드랍을 하게 되면 처음 나오는 부분은 이미지 투 머테리얼, 그리고 얘가 사실은 B2M이에요. 예전에 B2M이라고 했었죠. 여기 B2M 방식, 그리고 새로 나온 AI 파워. 저 AI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걸 비트맵으로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더 편집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OK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이 들어가고 있고요. 3D 뷰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2D 뷰로 가서 보시면 여기 스캔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넣은 애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 애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에요. 타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거를 우선 정사각형으로 크랍을 해야 되고요. 검색을 해서 크랍, 클릭, 크랍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애가 격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웃풋이 아닌 인풋으로 변형을 하고요. 지금 4608에 3456 해상도를 똑같이 맞추게 되면 4608 그리고 이쪽도 3456 여기 찍어진 사진들은 제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길 가다가 막 찍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모든 카메라가 똑같죠. 여기 약간 퍼스펙티브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저 부분은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좁혀서 필요한 부분에다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종은 아웃풋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맞도록 변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너무 조그마니까 좀 더 사이즈를 맞춰서 내가 사용할 부분들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퍼스펙티브 왜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퍼스펙티브를 맞출 수 있는 퍼스펙티브고요. 얘네들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형화된 타일 같은 경우가 알케미스트에서 만들기 가장 어려운 타일 중에 하나였지만 이 기능이 등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만들기 편한 애가 되었죠. 이렇게 왜곡된 부분을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왜곡된 부분을 좀 더 쉽게 하고 싶다면 T키를 눌러서 타일을 활성화한 다음에 윗라인이랑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윗라인이랑 맞춰서 살짝 움직여 주시면 왜곡이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힘드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여기서 다시 하나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저 정도에서 이제 타일까지, 그죠? 타일까지 가게 되면 요 애는 이제 계산이 끝났죠. 엣지 부분을 찾아서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일지를 좀 T를 켜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보이죠. 저희가 실제 타일 만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끝부분인데 저 부분을 뭉개서 연결할 수 있도록 블러 처리도 그리고 왜곡 처리까지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깨진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AI 한번 실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투 머테리얼 AI 클릭. 얘는 AI니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죠. 지금 하나하나를 다 설정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3D 뷰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 투 머테리얼 AI 기반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애는 우선 타일도 11로 하면 안 나오니까 2로 보도록 하고요. 실제 사진 기반에서 그림자와 그림자 그 빛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애로, 그리고 기계가 분석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튀어나와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튀어나온 부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테셀레이션 팩터랑 이렇게 튀어나온 정도를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부분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노멀 맵을 켜서 이 해당 노멀 맵의 강도와 그리고 노멀이 들어간 디테일 정도도 눈으로 보면서 실제 일일이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에 대한 부분도 하이트로 가서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튀어나오게 할 것인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덩어리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정도로 가고요. 두 번째는 러프니스. 러프니스는 PBR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름진 혹은 물기 있는 반짝임,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얘가 검정색이 된다면 되게 매트가 아닌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비 맞은 돌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젖어 있는 돌처럼 보일 거고요.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물체가 그림자진 부분을 표현을 하는 곳이고요.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죠. 실제 3D 뷰에서 보시게 되면 세고 약하고 필요한 만큼만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머테리얼이 등장을 하겠고요. 얘는 세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세이브 하게 되면 얘는 테스트 01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도록 하고요. 네, 세이브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애들은 첫 번째는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새로운 애를 하나를 꺼내서 제 폴더에서 이 풀도 던지고 비트맵으로 사용.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지만 사진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캔 1,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크랍을 해서 얘를 인풋으로 변형 4032에 1960 엔터 쳐서 얘를 좁히고, 저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얘를 좁혀서 한 이쪽 부분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정사각형으로 변형, 아웃풋.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퍼스펙티브를 한번 조절을 해줘야겠죠. 얘가 왜곡이 어떻게 되는지는 T를 눌러서 타일링 체크를 한 후 조절을 하면 되고요.
하면 네, 비율은 맞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얘는 이제 타일이 필요하겠죠? 타일링. 얘도 마찬가지 엣지 디텍트에서 끝부분 연결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얘를 좀 좁혀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스무스를 걸어서 간단하게 타일이 완성이 되었고요. 얘도 이제 비트맵 AI의 힘을 빌리는 걸로 AI 파워 클릭. 3D뷰를 한번 볼까요? 3D뷰로 보게 되면 약간 색깔이 이상해 보이지만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멀 강도와 하이트 부분, 러프니스에 대한 밸류, AU, 그렇죠? 크롭이 너무 조그맣게 된 것 같죠? 크롭을 살짝 키우면 다시 계산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약간 풀에 대한 느낌이 조금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 얘는 풀만 있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약간 흙이랑 섞어서 이제 흙을 밑에 깐 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머드를 올렸고요. 저 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흙이 있고 위에 저렇게 조그만 풀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하이트 기반의 블렌드에 우선 높이는 흙이 얼마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올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에도 두 번째로 흙으로 쓸 수 있는 를 하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테스트 02.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케미스트에서 만들어진 저 두 가지를 페인터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곳에서 쓰이면서 이제 소스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가져가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우선 얘가 끝난 상태가 되겠죠. 이게 브러쉬가 끝날 때까지는 잠깐 기다려 줘야 하고요. 첫 번째 벽돌을 다시 가서 지금 상태를 이제 익스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 익스포트 01의 패스는 바탕화면 웹이나 이쪽 폴더에 넣도록 할게요. 테스트 01 SBS AR 저희 서브턴스 자체 파일 이름이에요. 익스포트. 그러면 이게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알케미스트에서 작업할 때는 텍스처 익스포트 하는 시간이 어쩌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뽑아가도록 할게요. 하나 남았죠? 뭐 익스포트 할 때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 안 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끝났고요. 두 번째도 요에는 뭐 땅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 쓰면 되겠네요. 얘를 클릭해서 작업하는 곳으로 올려놓고요. 지금 현재를 익스포트 테스트 02에 같은 곳 익스포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모든 익스포트가 끝날 때까지는 대기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고요. 알케미스트는 지나가다 혹은 뭐 어떤 재질을 갖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손수 찍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가 아직 남았어요. 네, 끝났죠? 얘는 이제 알케미스트는 끄도록 하고요. 이제 페인터로 넘어갈 텐데, 이제 페인터는 지금 보시는 여기 알케미스트 메인 화면에 있는 저 작가분이 이제 다니엘 마그네토 분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희 웨비나 때 본인의 씬을 써도 좋다고. 그래서 이 허락을 해준 저희 팀원인 까즈미르랑 마그네토에게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직접 들으시진 못하시겠지만, 네, 우선 페인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터 창은 실행이 되었고요. 이제 파일에 웨비나 스타트 저애를 클릭을 해서 이런 화면이에요. 제가 면정리는 다 한 상태고요. 한 3천만 폴리곤을 사용할 수 있는 폴리곤으로 줄인 상태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얘는 Shift 우클릭하면 빛이 뱅글뱅글 돌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뒤에는 이렇게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HDRI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작업을 한번 쓱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작업 파넬을 가져와 봐야겠죠? 요 두 개, 테스트 1, 2 집어 던지게 되면 이 두 개를 베이스 머티리얼로 사용을 할 거고, 지금 파일에 뭐 저장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걸게 되면 테스트 1번, 2번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이쪽 벽을 다 쓰도록 할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드랍. 그러면은 뭔지 이상하게 좀 들어가 있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그리고 저 애가 세로로 들어가 있네요. 로테이션을 90도를 꺾어주면 문제없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타일링을 조절하게 되면 이런 느낌의 벽돌이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벽들이 6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저 애들은 여러 번 작업할 필요 없이 폴더 선택, 얘를 인스턴스로 묶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이름인 애들을 찾으면 되고요. 얘네도 똑같은 효과를 넣어줄 수 있도록 6번까지 OK를 하면은 같은 효과가 모두 다 같이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직접 찍은 사진을 원하는 씬에 직접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얘는 우선 끄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풀은 이런 잔디 부분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우선 흙이랑 약간 좀 죽어있는 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큰 부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쪽에서 좀 잘 볼 수 있도록 쉘프에 머티리얼, 그리고 쭉 내려서 되게 많이 들어있죠. 여기에 없으면 이제 소스에서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미리 좀 찾아놓은 소스에서 쓸만한 애들을 미리 조금 정리를 해놨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놓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포트를 해놓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없으면은 직접 찾아서 다운로드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여기 보시는 이제 유리창에 쓸 수 있는 약간 건축에 들어간 투톤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애들은 이렇게 집어 던지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은 빨강, 위쪽으로 갈수록 약간 푸른빛이 나는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모든 유리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윈도우만 선택을 해서 쭉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윈도우, 데코는 아니겠죠? 7번까지 하면은 모든 부분에 유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투명이 필요하니까 오파시티를 키도록 하고요. 그러면 약간 빨강 톤에서 파란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한 뭐 세부적인 조절은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다면 해당 채널만 조절을 하시면 돼요. 뭐 러프니스를 활용해서 더 반짝이게 아니면 매트하게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이 상태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머테리얼 쪽에 가서 위쪽은 얘도 유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을 약간 골드 느낌이 나도록 골드를 집어넣고 골드에 투명을 넣으면 이제 투명 효과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약간 골드톤 유리로 변신을 시켜보고요. 또 반짝임 정도 조절, 색깔도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리가 너무 깨끗하면 이제 유리인지 아니면은 막 같은 느낌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사용감이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러프니스 그리고 칼라 쪽도 같이 작용을 해서 약간의 제네레이터 자동으로 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약간의 때를 추가 더트를 넣게 되면 이제 실제 이러한 때들이 자동으로 매핑이 돼서 구현이 되도록 되어 있는 툴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약간의 좀 더 사용감이 있도록 그리고 얘는 약간 러프하게 이렇게 하면 조금 사용감이 생겼죠. 그리고 페인터에는 스마트 머테리얼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을 쓸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진 뭐 영리한 머테리얼이라는 뜻이죠. 얘도 집어 던지면 바로 적용이 되는 상태가 돼요. 보시면 쓸 수 있도록 좀 흉한 부분은 걷어내시면 되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그리고 색깔도 내가 원하는 컬러가 되도록 좀 더 노란 톤이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면 약간 금박의 사용감이 존재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클릭 던지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고 재미있어 보이죠? 그리고 좀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 쇠들은 이런 스틸 러프 이런 애를 이용해서 집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던져놔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더 어두운 애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클릭 던지기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좀 세라믹 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소스로 가서 세라믹 부분을 찾아가서 쭉 내리면 요런 애가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페인터로 바로 보내도록 할게요. 클릭 뱅글뱅글이 끝나면 확인을 하러 가면 돼요. 이탈리안으로 시작되는 애가 찾아야 되는 게 조금 어렵지만 여기 있죠? 검색을 하면 되고요. 얘도 던지고 Q를 누르게 되면 실제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클릭해서 저 중심축으로 이동 실제 매핑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 잡아서 스케일도 조절을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죠? 네, 이쪽에 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가서 느낌을 보게 되면 좀 더 반짝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쪽에 뭐 새로운 애가 존재하는지를 찾아서 뭐 테크니컬 쪽에 러프니스가 존재하지 않다면 새로운 필 레이어를 하나를 뿌려서 러프니스만 얘를 더 반짝이게 그렇죠? 아니면 매트하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반짝이게 좀 바꿔놨고요. 그리고 바닥 쪽 타일도 이제 큰 부분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죠. 바닥 쪽은 다시 또 런처로 가서 빌딩 혹은
오피스에서 쓸 수 있는 애들을 재빨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타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걸어다니기 좋은 애들을 찾는 게 좋겠죠.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거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페인터로 보내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애가 존재하면 그 애도 페인터로 바로 보내도록 할게요. 얘도 한번 보내볼까요? 다시 페인터로 가서 만들어지고 있죠. 바로바로 들어오게 돼요. 첫 번째 애가 이 애일까요? 한번 직접 던져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애가 맞고요. 이렇게 빛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저에 대한 텍스처 해상도를 이렇게 조절하면 조금 되게 비싸 보이는 이런 대리석은 아니고 좀 재밌어 보이는 애가 되었고요. 저에 대해서도 좀 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좀 재미있어 보일 만한 이런 애가 있더라고요. 집어 던지면 이렇게 자수가 된 좀 재미있어 보이는 패브릭 원단이고요. 저것도 이번에 새로운 어페럴 쪽에 등장하고 있어요. 타일링을 조절을 하면 같이 조절이 되죠. 무한의 베리에이션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여기 프리셋에 클릭, 클릭. 우선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애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하나씩 조절해서 나는 다른 색깔이 좋아라고 하면 조절하시면 돼요. 재밌죠? 각각에 대한 모든 세팅이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무 쪽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되게 비싸 보이는 대리석이 있군요. 얘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던지면 적용이 되죠. 점점 비싸 보이는 바닥이 되고 있죠. 아래를 끄면 뭐 이런 광택 나는, 그렇죠? 하지만 이쪽이 좀 더 예쁜 것 같으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나무를 넣도록 할게요. 나무 톤 등장을 하고요. 색깔도 약간 어울릴 수 있도록 어두운 톤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무가 등장을 할 거고요. 뭐 이 나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나무를 가져와서 넣으면 돼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드, 빠르게 내려서 좀 나무 질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애가 있다면 그 애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좀 깨끗한, 뭐 괜찮은 것 같죠? 이것도 가져가도록 하고, 깔끔하고 분양 없는 애도 가져가도록 하고요. 완전 들어갔으면 다시 페인터로 두 개 다 받아졌죠? 하나, 둘. 얘네 두 개일까요? 우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있네요. 우드. 네, 들어갔죠? 얘로 넣으면 좀 더 매트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 나무니까 집어던지면 나무가 되겠죠. 이렇게 좀 약간 마루 같은 느낌이 난다면 깔끔한 나무로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색깔 부분도 프리셋을 하나씩 열어보시면 원하는 나무가 등장을 하겠죠. 이거 전 괜찮은 것 같아서 저걸로 가도록 할게요. 네, 얘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얘도 같은 나무로 가야겠죠. 라이트오크를 집어넣고 저에도 였나요? 레드오크로 넣도록 하고요. 이거 약간 매핑 같은 경우도 여기는 좀 쇠였으면 좋겠다면 금속인 애를 하나를 찾아서, 찾기 힘들면 그냥 메탈릭 반짝이는 러프니스 넣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크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부분을 선택하면 이 부분만 금속만 얘만 이렇게 등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끝났고 얘도 집어 던지도록 할게요. 아래도 하나씩 통일이 중요하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는 도자기 같은 느낌이니까 도자기가 보이는 곳에 던질게요. 그렇죠. 재빨리 도자기가 생겼고요. 얘도 나무니까 나무를 넣도록 하고요. 세라믹 쪽으로 가서 도자기로 쓸 수 있는 얘도 도자기, 그리고 좀 화려한 도자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화려한 도자기. 이런 도자기는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약간 메탈릭이 들어가면 더 예쁘겠네요. 뭔가 특별한 문양이 있는 도자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아까 흙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또 흙 같은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위치를 찾는 거는 여기서 하나씩 찾으면 되는데 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 정말 상관없는 오브젝트를 집어서 던지면은 자동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저 애를 해당 레이어에서 삭제를 해버리고 클릭, 그리고 풀에 대한 속성을 녹색에 약간 톤 어둡게, 그리고 약간 반짝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색깔은 좀 더 연두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풀에 대한 속성도 되었고요. 이 몬스테라도 마찬가지겠죠. 집어넣고 삭제, 얘도 녹색에 반짝임 정도, 약간 반짝이게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같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도 들어갈 거고요. 녹색만 하도록 할게요. 같은 색이 필요하면 이렇게 찍어도 돼요. 스포이드로 반짝임 정도 살짝 톤 올려서, 약간의 편법이지만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스포이드 유지, 클릭, 색깔은 PBR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맞추시거나 혹은 베이스 컬러 가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애로 이러면 됐고요. 이 애는 좀 특별해요. 이거는 스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애고요. 스캔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텍스처가 존재하고 있어요. 저런 애 같은 경우는 우선 마찬가지 머테리얼에서 필요없는 애 집어던지고 해당 위치를 찾으면 사본이 제거, 그리고 OK를 하신 상태에서 얘를 베이스에다 던져 넣으면 실제 매핑이 되죠. 그리고 얘는 컬러만 쓸 거고요. 이제 약간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 앵커라는 애를 써서 이 애를 위에 올려서 다 쓸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할 거예요. 얘는 컬러는 아래에서 받아올 거니까 다 없애도록 하고요. 하이트에서 밑에 있는 얘는 좀 고급 기능이지만 저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베이스 컬러를 하이트로 올려서 저 값을 반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얘가 이쪽이죠. 있고 없고의 차이. 일반 컬러에서 하이트 값을 가져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좀 조절을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크랙까지 추가된 상태. 그리고 실제 러프니스도 마찬가지로 스캔 기반의 사진이었다면 러프니스도 앵커에서 아래에 있는 애를 가지고 와서 베이스 컬러, 그리고 실제 사진 기반에 약간 필요한 만큼을 가져와서 조절하시면 돼요. 반전, 그리고 조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간 반짝이는 흙이 좀 묻어 있고 이런 재미있는 애로 바꿀 수도 있고요.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일반 레이어 클릭, 그리고 피지컬 페인트, 이쪽에서 파티클 B를 뿌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실제 B가 내리고요. 그리고 이 B는 아래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칸이 좁으니까 올려서 볼게요. 러프니스만 이용을 해서 러프니스가 검정색이 되면 반짝반짝 혹은 물기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클릭하면 이 부분을 따라가면서 실제
러프니스 부분을 칠해주게 돼요. 어떻게 칠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붓으로 칠하게 되면 이렇게 칠하게 되면 실제 머티리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겠죠. 물을 갓뿌린 것처럼. 그거를 이제 피지컬 이용해서 실제 물을 뿌릴 수도 있고요. 자, 다른 데로 재빨리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도자기니까 도자기 넣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풀 만들어 놓은 거 그 애를 위에다 얹으면, 그쵸, 이렇게 아까 전에 죽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도자기도 계속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소스에 이런 애도 있더라고요. 소스에 보면은 깨진 도자기. 그쵸, 깨진 부분은 너무 많으면 흉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만들어진 흙을 넣고 싶으니까 클릭, 컬러 셀렉션, 흙 부분, 이 부분엔 아까 만든 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풀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장갑 부분도 머티리얼에 장갑이니까 가죽을 넣으면 되겠죠. 코끼리 가죽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일반 좀 사용감이 있을 것 같은 가죽을 띵 하고 집어 던지도록 할게요. 네, 됐죠? 저 정도면? 네. QA는 딱히 없군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클릭. 좀 재미가 없으니까 사용감이 있는 애로 변형. 그리고 클릭. 컬러 셀렉션. 픽. 얘는 컬러 셀렉션이 없으면 일반에서 머티리얼 단위 선택, 얘만 클릭.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얘만 먹을 거예요. 그렇죠? 선택했다면 저에는 좀 재미있어 보이는 가죽으로,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비싸 보이는 애로 넣도록 하고요. 하이트를 제거하면 되게 비싸 보이는 체크 무늬가 들어간 수공에 삽이 되었고요. 자, 쭉쭉쭉 넘어가서 이쪽도 세라믹을 좀 재밌을 다른 애를 찾아볼까요? 전 있으니까 넣도록 하고요. 얘도 넣고, 얘는 금이가 있으니까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약간 녹슨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써서 낡아버린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최대한 많은 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에도 이쪽이죠. 저에도 컬러 셀렉션이 없다면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얘가 없으면 이렇게 가면 돼요. 4번 클릭, 얘만 선택.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죽은 풀이 될 줄은 몰랐지만 잘 쓰이고 있죠. 네, 이쪽 물조리개도 그냥 사용감이 많게 이렇게 하면 던지면 끝나요.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문은 좀 비쌌으면 좋겠어요. 되게 비쌀 것 같은 황동으로, 얘도 황동으로. 비싸졌죠? 이쪽도 통일감이 있어야 되니까 황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던져 넣으면 끝나요. 매우 간단하죠? 그렇죠? 실제 매우 간단합니다. 얘도 통일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얘인가요? 네, 이렇게 하고 얘도 있네요. 이쪽도 네, 마우스를 잘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은 좀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빨리 가장 비쌀 것 같은 대리석을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마블. 등장을 했죠. 이거는 오류인 것 같고요. 가장 비쌀 것 같은 대리석을 찾습니다. 얘를 받을게요. 마블, 그쵸? 황제가 들어있으면 비싼 것 같아요. 이거를 넣도록 하고요. 자, 어디 있을까요?
카사로 검색하면 나오겠죠? 맞나요?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카사. 아직 다운이 안 됐나 봅니다. 일반 모태리얼이죠. 일반 모태리얼 카사. 여기 아직 다운 중이에요. 됐네요. 클릭 드랍. 네, 엄청 화려해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저에도 조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컬러는 조금 어두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가 좀 반짝이는 게 낫겠죠? 이렇게 반짝이게. 네, 엄청 비싼 약간 궁궐 같은 집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우선 집어 던져서 위치 확인용으로 클릭. 녹색이겠죠? 녹색의 반짝임 정도? 좀 더 색이 좀 탁한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컨트롤 C가 돼요.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결국엔 던져야 되죠. 클릭, 컨트롤 V. 네, 컨트롤 CV를 하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좀 재미있을 만한 세라믹을 찾아볼게요. 세라믹. 화분에 쓸 것 같은 애로. 이 줄이 있고, 고민이 되네요. 그럼 다른 애로. 얘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좀 안 쓸 것 같은 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랙이 되는 POR로 시작되는 애. 얘고요. 드랍. 네, 저런 애가 등장을 했죠. 비싸 보이죠? 컬러는 조금 어두웠으면 좋겠고요. 네, 청자 느낌이 나는 애가 되었네요, 갑자기. 그리고 이쪽 양탄자도 우선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컨트롤 CV 천을 집어넣고 실제 천이 저렇게 되어 있다면 좀 비싸 보이는 다른 천을 찾아서 어페럴 쪽에 이것도 받아볼게요. 비즈가 되게 많이 달려있죠? 스팽글이라고 하나요? 저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화려해 보이는 비싼 애만 찾습니다. 자수가 있네요. 좀 올드해 보이지만 이런 것도 욕심이 나니까 얘도 장미자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받아가질 거예요. 2개. 마지막 하나는 받다 보면 나오겠죠? 미리 받아놓은 요런 애도 있어요. 투명감이 있는 망사.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저런 느낌이 또 등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여기 있어요. 클릭 드랍. 엄청 비싼 애가 됐네요. 저에도 타일링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컬러감이나 각각 패턴에 대한 색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물론 저에도 스캔 기반이어서 실제 스캔된 애를 스캔된 이런 양탄자를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넣는 방법은 클릭, 베이스 컬러, 그리고 F1으로 잠깐 넘어가서 Q로 이렇게 맞추면 되죠. 저의 위치에 맞도록 이렇게 늘려주면은 바로 눈으로 보면서 양탄자도 넣을 수 있고 저렇게도 넣을 수 있지만 나는 뭐 본인이 하고 싶다면 다른 애도 바로바로 비싸 보이는 애로 클릭해서 이런 비싸 보이는 자수가 들어간 애도 가능하겠죠. 이거 뭐 2개를 섞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섞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2개의 속성에 대한 값으로 약간 금자수도 있으면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취향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또 안 된 부분이 이쪽에 있죠. 저쪽에는 아까 봤던 굉장히 비싼 스팽글이 달려있는 그 애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스팽글이 들어간 애 이름이 얘였죠.
펄 어렵네요. 펄 드랍 잘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요. 타일링 조절 노마를 올리면 괜찮네요. 얘도 되게 환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조금 위험한 소재인 것 같고요. 저 뒤에 있는 애는 트라이플래너로 1대1 비율을 맞추도록 할게요. 트라이플래너는 각 축의 방향으로 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없었으면 왜곡이 되었겠죠. 얘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자주 써요, 저는. 필요한 만큼 넣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나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나무. 우드 라이트 오크. 저 애가 조금 어두운 애 상태가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요. 어두운 값. 오토세이브가 들어가죠? 저 때는 클릭하시면 안 돼요. 다운돼요. 네, 끝났고요. 올드. 얘도 나무값 하나 되었고요. 얘도 클릭.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래는 좀 다른 애로. 얘는 로테이션을 좀 돌려놓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 아래쪽도 되었고요. 그러면 끝난 부분이 아니고 여기 테이블 있죠? 테이블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걸 뭐 광주리 할 때 하잖아요. 뭐 위커라고 해서 버드를 클릭 여기다가 던져 넣을게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구멍이 난 버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필요한 만큼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애로. 이런 애도 있고요. 약간 동남아 쪽 그 꼬임으로 되어 있죠. 두 개 중에 있고요. 물론 다른 애들도 많아요. 이쪽 소스에서 위커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종류가 많죠. 다다미 같은 것도 있죠. 이건 뭐라고 하죠? 저희 갈대? 그쵸? 갈대로 꼬아놓은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저 사이즈를 맞추시면 될 거예요. 우선은 얘로 가도록 할게요. 필요한 만큼 스케일 조절하고, 그리고 이쪽은 좀 비쌀 것 같은 애로, 항상 비쌀 것 같은 애를 넣어야겠죠. 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은 약간 철판 그런 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철 좀 재미가 없죠. 그러면 줄무늬가 있는 철을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메탈에 사용감이 가득한 저거보다는 좀 그라인더로 쭉쭉쭉쭉 되어 있는 라인이 네, 가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탈에 그 이름을 안 봤네요. 또 이쪽에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크롬이군요. 크롬. 네. 엄청 비싼 애가 되었어요, 갑자기. 우선 얘는 UV로 징그럽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트를 매우 약하게 놓도록 할게요. 하이트 채널에서 강도만 약하게. 이러면 좀 비싼 수공예 품으로 되어가고 있죠. 저에도 마찬가지. 네, 약간 이렇게 좀 오밀조밀한 문양이 들어간 애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좀 대리석스러운 애를 넣어주면 된 것 같고요. 여기는 세라믹. 비싸 보이는 애로 좀 샤방샤방한 느낌이 되었네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흙을 다 통일해서 넣도록 할게요. 저 애들은 트라이플래너를 이용해서 좀 입자감 있게 죽은 풀을 처리를 하였고요. 자, 그러면은 거의 끝난 상태죠. 요 애도 얘는 그냥 메탈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 작업할 때는 얘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위치를 찾고, 그리고 실제 작업할 때는 이제 오브젝트 작업을 할 때는 물론 필레이어로 동작을 하게 할 거고요. 저 애가 뭐 금속판이 필요하다면 메탈릭의 반짝임 정도, 그리고 실제 각각 작업을 시킬 때는 각각의 위치 값들을 쓸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요. 얘는 컬러가 금속이고 반짝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 애는 베이스로 하나 깔아놓고 마찬가지 이쪽에 보면 약간 저런 부분도 클립 어두운 톤의 반짝이고 금속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도 이거는 전선이니까 이거는 아이디 맵을 다 분리해 놓은 상태고요. 미리 세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델링 단에서 뭐 메쉬 아이디로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요. 뭐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죠. 여기는 피복을 쓰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그리고 컬러는 약간 어두운 톤으로 가서 피복을 쓰도록 하겠고요. 끝났나요? 이러면? 끝났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니까요. 이 부분 저희가 만들었던 저쪽 부분을 좀 흙이 있어서 색깔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거는 약간 흙이 들어갈 수 있는 좀 흙 느낌 그거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깨끗한 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은 빌딩 쪽에서 찾으면 약간 타공, 그쵸, 약간 이런 기본 콘크리트 질감 저런 애를 살짝 덮어서 좀 시간 혹은 웨더링 그런 효과도 살짝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은 페인티드 콘크리트 얘고요. 요 애를 집어 던질게요. 그러면 위에 덮어질 테고 요 항목을 아래쪽으로 넣어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스크 제너레이터의 포지션 값을 활용을 해서 약간 내가 필요한 위치에만 딱 들어가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포지션에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전 약간 아래쪽으로 좀 많이 사용감이 생기니까 색깔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부분의 연결부는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약간 끊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텍스처 라인을 하나를 넣어서 약간 느낌은 뭐 여기가 적용을 할 때 두 개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넣도록 할게요.
끝 라인이 흰색이 들어가면서 쓱 들어갈 수 있도록 저 부분에 위까지 올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컨트라스트로 경계를 요만큼까지 올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죠? 가 있고 없고 약간 흰색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 매핑은 한 상태고요. 그쵸?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뭔가 들어있지만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대로 바꿔야겠네요. 꽃무늬 넣을까요? 저 천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하면 칼라로만 보이겠죠? 그리고 저 애들은 트라이플래너로 이렇게 하면 서로 어긋나지만 재미있는 문양이 될 것 같고요. 너무 좁죠. 그쵸? 이렇게 해서 칼라만 프린트된 도자기가 되었고요. 색상은 약간 푸른 톤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푸른색은 싫고요. 됐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케이지도 있네요. 케이지는 반짝이는 금으로. 네. 실제 프리뷰 상에서 보게 되면 우선 작업한 애가 이렇게 빛이 회전을 할 때 하나씩 보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작업했던 카메라로 보게 되면 이런 뷰로도 보일 수가 있겠죠. 카메라는 3D 툴에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익스포트 기능은 2020부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를 세이브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실시간 렌더를 한번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1111 많이 다른 애를 최종값으로 저장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세이브가 끝나면 페인터 내부에 있는 아이레이라는 이제 자체 엔비디아에서 저희랑 협약해서 나온 실시간 렌더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애를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위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 이 카메라예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의 뷰에서 아이레이가 켜지겠죠. 네. 좀 구동하는 시간이 조금 있네요. 하지만 저 모래시계가 돌아갈 때는 건드리면 다운이 되니까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아이레이가 켜지고 구동 준비 중이고요. 네. 데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장을 했고요. 이제 필요한 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클릭, 아까 세팅된 카메라로 뷰로 날아가게 되면 이쪽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보기 싫으면 움직이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지금 웨비나용으로 동시 송출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느린 감이 있고요. 이거보다는 덜 느려요, 사실. 그래도 일반 실시간 렌더러보다는 빠르고요. 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최종 렌더 하기 전에 프리뷰로 보는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를 좀 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빛도 살짝 회전을 시켜서 원하는 부분으로 빛이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게 좋겠죠. 너무 어둡고요. 빛이 있는 부분이 이쯤에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쯤으로 온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면은 노이즈가 서서히 거치게 되는데, 이제 노이즈가 거치는 시간이 지금 제가 세팅한 기본값이 10초 렌더예요. 10초만 렌더하고 등장을 하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퀄리티를 올리려면 이 시간을 올려주시면 돼요. 시간을 올리시게 되면 이제 최대 220초를 렌더를 걸면서 여기 있는 노이즈들이 하나씩 거쳐 나가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서브스턴스에서 소스, 그리고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가게 되는 이제 작업 공정에 대한 부분이 끝이 나겠네요. 네, 얘는 그대로 두게 되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우선은 다시 실시간 뷰포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뷰포트 상에서도 탭키를 누르게 되면 크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뷰포트 상에서도 약간의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럭값을 이용해서 색깔과 혹은 포스트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반짝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빛이 맺히는 부분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저런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비네트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 화면에 안 보이는 부분들, 외곽 부분을 어둡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요. 디스토션도 당연히 존재,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조절하시면 다 등장을 하는 거고, 포스트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야비스2 엔진을 차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 네. 건축에서 쓸 수 있는 서브스턴스 소스,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 서브스턴스 페인터,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건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요. 계속 QA는 보고는 있는데 딱히 QA들은 없으시네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잠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A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뭐 네이버 카페에서 서브스턴스 유저 그룹 혹은 예전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알레고리드믹 뭐 코리아, 그렇게 검색하셔도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이 될 거고요. 그쪽에다 질문을 하시면 다 제가 답변을 드려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저희가 다음 웨비나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쪽이랑 그리고 패션 그쪽 기반 웨비나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시청이겠죠? 네,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